자, 우리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총 20차시에 걸쳐서 좀 지루한 과정이 된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 이렇게 접하시게 되고 생명보험 쪽에 기본적인 이론 내용이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했지만은 기초가 아니었죠. 또 보니까 내용이 좀 깊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신 다음에 생명보험 설계사라든지 재산보험 설계사 합격하시고 그리고 보험 일을 또 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험 약관이라든지 보험 상품들 이렇게 판매하실 때 아주 기초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저 유정의미를 또 거둬야죠. 자, 우리 교재 209페이지에 질병보험의 종류, 암보험부터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암보험도 질병보험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질병보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암 진단이라든지 암 치료, 암 수술과 관련된 그리고 암으로 인한 요양 뭐 이런 자금들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이다. 암보험도 마찬가지로 뭐 순수 보장성 그리고 만기 환급형 그리고 주계약 단독보험 또는 특약 형태로도 다 가입이 되는 거고요. 우리 질병보험처럼 여러분들 특정 암만 보장하는 그런 암보험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암을 보장하는 것보다 보장 범위가 작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더 저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대 암보험 뭐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여러분들 주계약, 특약 모두 판매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자, 암보험에서 주요 보장 내용 해가지고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우리 제자리암, 연기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치명적인 그런 겉에만 우리 드러난 암이고 조직까지 다 들어가지 않은 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자리에 붙어 있는 암, 연기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들은 발견되면 여러분들 암 진단금의 전체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 좀 축소해서 지급해요. 10 내지 20%. 그래서 우리 제자리암은 여러분들 일반 암 진단금과 같다 그러면 틀려요. 일반 암 진단금보다 소액으로 보장한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10 내지 20%.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 20에서 40% 그러면 틀려요. 10 내지 20%.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암보험금의 종류라고 해서 암 진단금, 진단보험금 진단했을 때 여러분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읽어보니까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진단 확정되면은 준다라고 돼 있죠. 우리 보통 여러분들 암보험에 이제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보장을 안 해주는 면책 기간을 설정한 그런 암보험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 가입하자마자 보장하는 그런 암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면책 기간을 90일 정도를 이게 둬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암보험 같은 경우는 몰래 숨기고 가입한다든지 약간의 좀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암 진단 확정 판결을 받아도 안 줘요. 그래서 91일차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보장이 개시된다. 그래서 이제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의 이제 진단 확정이 되면은 암 진단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보니까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 직접이에요, 뭐든지. 암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서 우리 병원에 가면은 왔다 갔다 이제 통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치료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회 이상 우리가 입원하는 경우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봐요. 입원했다가 잠깐 스톱했다가 또 입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각각 입원이냐? 아니다. 입원 일수가 있어요. 입원 일수를 보통적으로 여러분들 암 입원은 우리 회사마다 상품마다 달라요. 우리 보통 1년에 이제 120일 보장을 해요. 120일. 그러면은 요때 입원했을 때 120일보다 안 되면은 다 보장되고 또 똑같은 암 가지고 잠깐 나왔다가 다시 입원하고 또 이것도 120일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거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입원으로 봐서 120일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2회 이상 입원된 경우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봐서 요 일수 계산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혹시 더 암보험이 요때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였는데 요때 이제 암 진단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치료받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암 보험 기간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요때부터 입원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입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120일까지 이제 보장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요때까지 입원했을 경우에 100일 입원했었다. 그러면 암보험금이 이제 그 보험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보장하지 않느냐? 보장해줘요. 그 전에 이제
그 보장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요 120일이라면 추가적인 한도가 20일 남았으니까 20일 정도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죠. 자,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도 그 계속기간 중인 입원기관에 대해서는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암 입원 보험금은 계속 보장된다. 그러니까 한도까지는 보장된다. 어떤 보험은 120일, 어떤 보험은 180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120일이에요. 그래서 120일을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분들 뒤쪽에 이제 사례식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120일을 단독으로 묻는 문제도 시험 문제 출제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교재에 어디냐면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에 중간에 표들이 나와 있죠. 그 표에서 세 번째 표에 우리 지급사유에서 맨 마지막 2번당 120일 한도 120일이 나온 적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120일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모든 암보험 상품이 120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실질적으로는 좀 문제가 출제 오류였던 거였어요. 그죠? 근데 뭐 또 나온다고 해도 120일을 일반적으로 120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3번. 자, 암 직접 치료 통원 2번 말고요. 통원했을 때 통원 보험금도 나온다. 모든 내용의 공통점은 직접이라는 표현들이 다 쓰고 있는 거죠. 자, 4번 암 수술 보험금.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암보험에서 직접적인 뭐 그 원인 때문에 암 때문에 발생한 거에서 보상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암 때문에 발병한 뭐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후유증은 여러분들 암 직접이 아니고 암 간접이죠. 보상 안 해요. 그리고 암 때문에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했다. 이건 보상 안 해요. 그래서 후유증, 요양 이거는 입원했을 해도 보장이 안 된다. 암보험에서는. 자, 5번 여러분들 암 사망보험금. 자, 우리 질병 사망이에요. 이건 주기약으로 못 들어가죠. 특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괄호 열고 특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라번 암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 우리 질병보험 지난 시간에 했죠. 10년 이상으로 15세 이상자가 가입한다. 그렇죠? 고령자일수록 가입 제한이 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뭐 또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자, 암보험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자, 일반적으로 자 90일의 면책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90일이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가입한 날로부터 1년 또 어떤 회사는 또 2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정 기간 이내에 암 발병이 됐다라고 하면은 암 진단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가입했다라고 해서 5천만 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절반 2분의 1 삭감해서 지급해요. 삭감해서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암보험 가입한 다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암보험 가입 전에는 몸 관리 잘하다가 암보험 가입해서 이제 안심하면서 뭐예요? 술 먹고 뭐 그쵸? 다 흡연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죠. 자, 이것들은 뭐예요? 암보험 가입 이후에 가입한 이후에 감추어진 해이한 행동들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이렇게 감액 기간도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면책 기간도 설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닌 상품도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사례 예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시 부분들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실손의료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자, 실비보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실손의료보험은 어떤 부분을 보장하느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실손보험은 과거에는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지만 특약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그림 바로 위에 여러분들 2018년 4월 1일부터는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거기 옆에다가 특약 X 이렇게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실손의료보험의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나오죠. 일단 건강보험. 그래서 급여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급여 혜택. 그래서 건강보험 관련된 우리 병원에서 우리가 진찰 비용들 모든 비용들을 다 따지면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항목이 급여 항목이라는 게 있고요. 건강보험에서 관여 안 하겠다. 이거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비급여 항목 이렇게 있어요. 항목이. 자, 그러면은 내가 들어간 전체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근데 급여 항목이 80만 원 들어갔고 비급여 항목이 20만 원 이렇게 치료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요 급여 항목 중에 여러분들 뭐 60%에서 뭐 80% 이 정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죠? 이게 이제 급여 혜택 부분인 거죠. 자,
급여 항목 중에서 뭐예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주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60만 원은 여기서 나오더라. 그러면 내가 추가적으로 낼 금액은 얼마예요? 여기서 20만 원 하고, 그죠? 요 비급여 20만 원. 자, 요거 두 개가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간 실손이죠. 자, 요거를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실손 의료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 공단에서 해주는 거 아닌 거,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 요것들을 보장하는 게 바로 실손 의료보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손 의료보험은 A보험사라든지 B보험사에 다 중복으로 가입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쵸? 왜? 비례보상하니까. 우리 앞에서도 봤죠? 비례보상하니까. 비례보상은 여러분들 뒤쪽에도 나오겠지만은 A보험사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가입했고요. B보험사에 1천만 원짜리 가입했다. 근데 내가 들어가는 실비가 3천만 원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3천만 원 중에 A보험사 단독으로 보게 되면은 5천만 원 한도에서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보상이 되겠죠.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B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쵸? A보험사 없다라고 하면은 1천만 원 가입했는데 3천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한도 내에 1천만 원까지 보상되겠죠? 이해됐나요? 요게 바로 보상 한도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도액. 그러니까 3천만 원 한도니까 3천만 원 다 나오고 여기는 1천만 원 나오고 그래서 4천만 원 나오면 난 3천만 원밖에 안 드는데 4천만 원 나오니까 초과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과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비례보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천만 원 중에서 여기 총 합치면 4천이죠. 그래서 4천 중에 3천의 비율을 A보험사가 나온 거고, 자, 총 4천 중에 1천만 원, 즉 25%의 비율, 그쵸? 요게 바로 얼마죠? 7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750만 원. 여기는 2,250만 원. 이렇게 이제 비례보상해서 3천만 원만 지급한다라는 게 바로 비례보상 원칙이에요. 이해했죠? 그럼 뭐에 비례해요? 보상 한도액에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중복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보험계약 체결할 때 전에 혹시 실비보험이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그죠?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어디에다 규정했냐면은 상법에 이런 말이 나와요. 상법. 그래서 상법에서 규정한 내용들 보상 한도액을 비율로 비례보상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초과이득 보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험이 비례보상하는 게 아니죠. 실손보험만 비례보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 재산보험 상품이 모두 비례보상이다 그럼 틀려요. 실손의료보험만 비례보상이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사례가 나옵니다. 그렇죠? 1천만 원, 5천만 원 가입했을 때 이제 3천만 원 발생했다. 자기 부담금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지금 사례. 좀 설명드렸던 거. 자, 요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요 사례 문제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죠? 자기 부담금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B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얼마냐? 750만 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였어요. 자, 다음 우리나라 이제 실손보험과 관련된 여러분들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1963년도 손해보험사에서 실손보험이 처음으로 도입된 거고, 그 다음 단락 보니까 생명보험사가 여러분들 2003년도 10월 달에 단체 실손보험이 나온 거고, 자, 2008년도 5월 달에 개인 실손보험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가 흘러 와가지고 2013년도부터는 이제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다가 2015년도 9월 1일 날 표준형도 여러분들 급여, 비급여 모두 80% 보장되는 거, 그리고 선택형은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그죠?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100% 보장이었다가 90% 보장이었다가 이제 80% 보장으로 이렇게 표준형 상품이 이제 발전을 해 오다가, 자, 2017년도 4월부터는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특약이라는 실손보험도 특약을 또 1, 2, 3에 특약을 좀 넣을 수 있는 기본계약, 특약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그래서 기본계약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겠죠. 특약까지 가입하면은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됐다. 자, 그래서 그 표를 보니까 여러분들 기본형 관련돼서는 대다수의 질병 상해를 진료 행위로 하고요. 특약은 도수치료, 그리고 뭐 충격파, 증식치료, 그리고 특약 2는 비급여 주사료, 특약 3은 뭐 MRA 뭐 이런 것들 받을 때 추가적인 진단 자금을 혜택 보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자, 특약을 1, 2, 3을 다 구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진단을 받았다라는 게 거의 비용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실손보험에서 보장할까요? 보장 안 합니다, 그건. 자, 이런 것들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다 구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판매 순서를 보니까 여러분들 손해보험사에서 최초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실손의료보험. 생명보험사도 단체 실손보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개인 실손보험이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다가 2013년도에 이제 표준형 실손의료보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뭔지? 자, 그래서 요 판매된 순서 가, 나, 다, 라. 여기 판매된 순서가 이렇게 막 나열식으로 돼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면은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4번에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 해가지고 2번의 경우에는 최고 5천만 원, 자, 통원의 경우에는 1일당 30만 원, 약값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5천만 원까지. 그리고 통원은 우리 약값 포함해가지고 얼마예요? 30만 원. 자, 이렇게 보장된다. 뭐 요 정도는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라번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절차라고 해가지고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요? 가입자한테 중복 여부 다른 보험계약 실손보험 가입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좀 정보를 좀 보게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박스를 보니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다음 절차, 가입 절차에서 첫 번째 개인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설계사분들이 전산에 들어가가지고 다 조회 여부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설계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만 받으면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절차 중에서 뭐예요?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적합성 진단은 아니에요. 적합성 진단은 변액보험 얘기지 우리 중복 여부 확인 체크할 때는 여러분들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자, 요렇게 좀 정리가 좀 되면 되겠고요. 자, 마번 보겠습니다. 단체 개인 실손보험 간의 연계. 요게 2020년도 교재에 새로 들어갔어요. 새롭게 들어가다 보니까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자, 높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두자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가 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우리가 가입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추가적으로 실손보험 가입하면 중복되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보험들은 가입들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자, 이런 분들이 만약에 퇴직했어요. 퇴사하게 되면은 이제 60세가 넘어가지고 정년퇴임하신 분들은 개인 실손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이 안 되겠죠. 연령이라든지 그 중간에 뭔가에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해되셨나요? 자,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자, 그러면은 퇴사한 다음에 우리 그냥 가입 좀 시켜달라라는 거예요. 연계 좀 시켜달라. 그런 제도가 바로 연계제도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퇴사한 이후에 1개월 이내에 우리가 개인 실손보험 가입하면 가입이 돼요. 되도록 해준 거죠, 제도통으로. 자, 그런데 조건으로는 여러분들 직장 단체 실손보험이 5년 이상 가입한 자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3년 만에 퇴사한 다음에 우리 개인 실손보험으로 연계시키겠다? 이거 안 돼요. 5년 이상.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 새롭게 가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입 심사를 하는데 원래 심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심사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의 심사 없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자, 우리 소급해서 5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 단체 실손보험에서 우리 보험금으로 200만 원 이하, 200만 원도 보험 혜택 못 받다. 그러니까 중대질병에 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대 중대질병에 걸린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그라미 1번 단체 개인 실손보험의 전환 가입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들은 5년, 200만 원, 그리고 1개월 내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개인이 지금 혼자 있다가 개인 실손보험에 들은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 직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취직. 그러면 직장에서 직장 실손보험이 있겠죠. 그러면 내 보험도 있으니까 중복돼요. 그러면 내 보험을 스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스톱. 이해됐죠, 뭔지? 자, 그러다가 퇴사를 해요. 퇴사를 하면은 내 보험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뭔지? 이게 바로 연계제도예요. 연계제도.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옛날의 내보험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개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예전에 가입했던 과거보험, 구보험으로 부활되는 게 다시 재개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신보험으로 재개되는 거예요. 새로운 보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 1개월 내에 이렇게 재개 신청을 하게 되면 재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이 나오죠. 그림에서 그림 맨 밑에 오른쪽에 자, 개인 실손보험으로 재개되는데 자, 괄호 열고 재개 시점의 판매 상품. 그죠? 이 당시의 상품으로 재개되는 거예요. 옛날의 상품이 재개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5년 1개월. 뭐 1개월은 똑같죠. 그리고 200만 원. 그리고 옛날 상품이 아니고 새로운 상품.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 개인 단체 실손보험 간의 연계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연계제도와 관련돼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간병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 자, 간병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질병이라든지 상해로 인해서 나 혼자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의 도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혜택을 주는 보험이 바로 간병보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간병보험과 관련된 용어를 보죠. 박스에서. 자, 장기 요양 상태라고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판정받은 경우 이런 말이 나와요. 등급 판정을 받아야 돼요. 1, 2등급. 요양 등급.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와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는, 그죠? 자, 세 번째는 중증 치매 상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간병보험 대상이란 얘기예요. 간병보험. 자, 그러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두 번째 줄 보니까 이동하기를 스스로 못하면서. 자, 이동하기를 스스로 못해요. 그러면서 자, 요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랑 또 결합되면은 이게 바로 일상생활 장애 상태예요. 이동 하나 못한다라는 거 가지고 간병 대상이 아니에요. 이동도 못하면서 첫 번째, 밥도 혼자 못 먹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도 혼자 볼일을 못 봐요. 그리고 목욕도 혼자 못 해요. 그리고요, 옷도 혼자 못 입어요. 자, 이동은 못하면서 당연히 이거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 이상을 못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일상생활 장애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말하기를 못한다 그런 말 없죠. 그죠? 말하기 못하면 수화하면 돼요. 간병이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 외우기 힘들죠. 그래서 요거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거는 공통 요소예요. 그러면서 요거 네 개 중에 하나가 결합돼야 된다. 하나 이상.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먹고 싸고 씻고 입고. 그죠? 먹었으니까 싸야 되죠. 싸야 했으니까 씻으니까 옷 갈아입어야죠. 그죠? 요거 중에 먹고 싸고 씻고 입고 이 중에 하나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동을 스스로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일상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요양등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뒤쪽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러니까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에서 혜택 주는 그런 기준은 등급 판정을 받아야지만이 이렇게 혜택을 줘요. 요거는 여러분들 일상생활 장애라든지 뭐 치매 이런 것들은 이건 국가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인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민영보험이에요. 민영보험에서 우리가 간병보험에 혜택을 주는 그런 대상의 요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간병보험의 종류 해가지고 1번 공적 장기 간병보험. 공적이니까 국가예요. 이 사회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첫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자, 2008년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됐다. 그렇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자, 이건 뭐예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사회보험이니까. 그래서 혜택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건강보험의 일종이 아니에요. 건강보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그 대상이 뭐라고 돼 있냐면 네 번째 줄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 질병에서 여러분들 치매라든지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자, 이런 가진 자, 만 60세, 65세 미만자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면 대상이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고 해도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되면은 우리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폐렴 이건 아니에요. 폐렴은 노인성 질환으로 안 보니까. 그죠? 자, 요런 자이면서 뭐예요? 등급 판정 1, 2등급을 받은 자를 우린 대상으로 한다. 언제 나왔죠? 2008년도. 자, 이건 방식은 뭐죠? 보험 방식.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줄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 판정한다. 자, 다음 민영 장기 간병보험. 자, 민영 장기 간병보험은 여러분들 민영보험은 언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2003년도에. 자, 그러니까 2003년도, 2008년도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2003년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2003년도는 여러분들 방카슈랑스가 나왔던 시기예요. 그리고 2008년도 이렇게 하니까 이때는 교차 모집 제도가 시행됐던 시기예요. 그리고 2003년도 또 보니까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업법상 재산보험이라는 그런 거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2003년도예요. 그렇죠? 2008년도는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나타난 시기고. 그러니까 2003년도 아니면 2008년도가 참 굵직한 사건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이제 민영 보험과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간병 상태를 보장할 때 그러면 어떻게 보장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실손으로 실제 들어간 간병 비용 보장해 줄게요. 아니면은 가입할 때 나중에 간병이 필요할 때 매년 1,000만 원씩 줄게요. 그러면 정액 보상도 가능하겠죠. 실손 보상, 정액 보상 다 가능해요. 그런데 앞으로 닥칠 일을 우리는 예측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실손 보상으로 하게 되면 보험금이 막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가능하지만 정액 보상으로만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안전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뭔지? 이렇게만 판매해요. 그래서 실손 보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이 간병보험은 상품 구조에 따라서 연금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줄 수도 있고요. 일정 기간만 정기 보장으로 줄 수도 있고요. 주계약 이외에 특약으로도 이렇게 보장하는 상품으로 판매가 다 됩니다. 자, 답은 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했는데, 자, 우리 박스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박스에 다 나옵니다. 회사 기준과 공적 기준. 자, 공적 기준은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된다. 1, 2등급. 자, 그런 말이 나와 있고요. 자, 회사 기준은 뭐예요? 회사 기준은 자, 중증 치매라든지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해졌다. 자, 간병보험의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자, 면책기간이,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와 관련돼서는 90일의 면책기간이 있고요. 자, 중증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은 2년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 우리 일반적인 암보험은 90일이라고 했죠? 이렇게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만, 자, 재해로 인한, 상해, 뭐 이렇게 다쳐가지고선 간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면책기간 없이 이 기간 내에도 보상을 합니다. 재해는. 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자, 재해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든지 중증 치매 상태가 된 경우는 면책 기간 중에도 보장한다. 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맞는 지문으로 몇 번씩 출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자, 면책사항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마번. 자, 간병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비교했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에. 자, 간병보험은 대부분 종신이고요. 15세 이상이 아니고 30세 이후부터 가입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간병보험에서 여러분들 정액보상용으로 예를 들어서 90세부터 우리가 매년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90세 1,000만 원, 91세 1,000만 원 하다가 만약에 이 피보험자가 사망했네? 그러면은 보험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연금을 지급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종료된다. 자, 이제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자, 위험률 변동제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간병보험이 그렇게 도입된 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예전 보험들은 일반적인 보험들이 있는데, 자, 민영보험만 해도 2003년도에 도입됐고요. 사회보험 방식으로도 여러분들 2008년도 얼마 안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간병인에 대한 인식도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고, 간병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간병 비용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 되면은.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회사가, 보험사가 간병보험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면은 이 보험료라는 게 지금 책정했던 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아야지만이 혜택을 다 완벽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 그 경험상으로 이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돼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예측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결정할 때도 힘들다 보니까 실손보상 형태로 판매하자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정액보상 형태로만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데이터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험료 뭐 2만 원 책정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2만 원 가지고 혜택을 다 줄 수도 없기 때문에 3만 원, 4만 원 올려야 된다. 이럴 상태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와 관련돼서 이런 위험률을 앞으로 시장이 변하면은 바꾸겠다.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변동시켜서 보험료를 더 올려서 받겠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위험률 변동제도다. 자, 위험률 변동제도 박스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서 실제 위험 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했던 위험률과 상이한 경우, 자, 보험기간 중간에, 보험기간 다 끝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보험기간 중도에도 이런 위험률이 변동되면은 보험료를 바꿀 수가 있다. 그냥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위에 허락을 받고, 그죠?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얻어서 위험률,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바로 위험률 변동제도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요? 보험기간 중도에 바꿀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보험료를. 누구한테 인가를 받고요? 위에 금융위원회에. 자,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험 문제.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간병보험 마무리 됐네요. 재산보험도 이제 다 끝났네요,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험 보실 때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시험에 좀 한 번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본 교재 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체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맨 뒤쪽에 요약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요약 파트에서 10개의 동영상 QR까지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또 나중에 또 시간적 여력이 돼서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QR 찍으셔가지고 우리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문제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집들 많이 풀어보시고 시험 보시면은 한 번에 붙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생명보험 또는 재산보험 설계사 커트라인이 60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40점은 틀리셔도 돼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까지 다 맞추려고 이렇게 안 하셔도 60점 이상만 맞으시면 다 합격하시니까 쉬운 부분들 중심으로 골라서 학습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과정, 정규 과정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